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일 새벽 5시 반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추미애 장관 뒤에 숨어서 윤석열 총장과 대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면에 나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있었던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마치 개선장군처럼 윤석열 총장이 다시 출근을 해가지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국민 여론과 검찰 사회의 아주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으므로 추미애 장관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힘을 윤석열 총장이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정된 이 징계위원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법무차관인데 차관이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당하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항명성 사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차관을 임명을 하고 해서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4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4일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과연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결의가 나오겠느냐 하는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만한 사람 임명하면은 거기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은 장관이 직접 자르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잘라야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대통령 손에 피를 묻혀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 문재인의 대결 구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 다른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자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묻히지 않겠다고 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이 실패하는 순간입니다. 자를 수 있죠. 그럼 자른 다음에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자르지 않으면은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무릎을 꿇는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외통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잘못 쓰니까, 물론 추미애 장관을 이용을 했죠. 악역으로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점, 이게 가장 큰 문재인의 전략 실패입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나오더라도 여론이 이렇게 뒷받침될 줄 몰랐을 겁니다. 특히 평검사, 부장검사, 지검장, 고검장, 나중에는 대검차장, 법무차관까지 이렇게 들고 일어날 줄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강공을 하면은 반드시 카운트 블로우를 맞습니다. 카운트 블로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카운트 블로우를 맞게 되었습니다. 가드로 쓰던 추미애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 완전히 자충수, 자해가 되었습니다. 일단 윤석열을 내보낼 수 있죠. 자, 내보내면은 그 뒤에 총장을 새로 임명해야 됩니다. 그 임명된 총장이 그러면은 누구처럼 행동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과연 검찰 조직이 장악되겠느냐. 더구나 이 검찰이 이번에 운동권처럼 아주 묘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운동권, 좋은 의미에서의 운동권입니다. 사실은. 아니, 법치가 무너지고 검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검사가 공무원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헌법 7조의 임무를 다한 운동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7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권이 헌법 7조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권의 신여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헌법 7조에 의해서 행동했다고 보여집니다. 정당합니다. 그런데 또 고분고분한 사람을 시켜서 부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리 검찰총장이 친정권 사람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검사 사회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흔들려 버리고 항명하는 분위기고, 이렇게 될 때 과연 먹혀들까요? 더구나 아무리 지시를 해도 검사는 법과 사실에 기초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검사 약 2,000명, 직원들 한 수사관 8,000명, 한 10,000명 되는 이 막강한 집단이 사실은 반문재인으로 돌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약해지는 길을 걷는 이른바 레임덕 기간에 들어갔다. 지금 이 정권의 속성상, 이 정권의 이념적 특성, 좌익적 그리고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에 비추어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라든지 민중민주주의 또는 계급독재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겠죠. 그런데 수단이 두 개가 모자랍니다. 이게 독재로 가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고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불법 연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 도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정보기관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검찰, 지금의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포심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경찰과 검찰로부터 나오는데, 경찰과 검찰이 불법 연행하고 고문하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 되는 민주주의 수준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윤석열 총장을 자르려고 한 것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의 불법 또는 부정 혐의를 덮기 위한 것이다. 오로지 퇴임 이후의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지금 훼손하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것 아닙니까? 특히 월성 원자력 1, 2호기 무리한 폐쇄와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다 검찰 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그러니까 무리하게 문재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대소동을 벌였는데, 그것도 추미애 욕을 먹어가면서 벌리도록 했는데 결국 추미애라는 방파제가 무너지고 말았다. 이제는 여론의 쓰나미를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나라 정치적 격변기의 사례를 보면은 압도적 다수 의석이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그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윤석열 몰아내기를 강행해가지고 손에 피를 묻히게 될 때 아마 그 피가 휘발유가 되어가지고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임계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제 행정법원에서 왜 윤석열 총장이 손을 들어주었느냐 하는 것은 여기 결정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결정문 하나하나가 윤석열, 문재인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검사에 대해 갖는 지휘 감독권은 일반적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과 다르다. 일정한 제한을 둬야 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지금 법무장관의 부하가 되고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부하니까 대통령이 검찰을 자기 무슨 시종처럼 부리도록 하면은 한 2년 동안 해왔듯이 반대편에 선 사람은 잡아놓고 자기 편에 선 사람은 덮어주는 이런 꼴이 된다. 그러면 법적 안정성, 법적 정당성이 무너지니까 그것은 민주국가로서 아니 문명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다. 안 된다. 이게 바로 이 어제 결정문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권한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무장관의 인사권이 제약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검찰총장의 지휘와 법무장관의 관계, 지휘, 감독권의 성격에 비춰볼 때 직무집행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재량권 행사에는 더욱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행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되어야 한다. 즉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까지 거친 검찰총장을 법무장관이 말도 아닌 한 대여섯 가지 이유가 말도 아니고 부정확하고 사실 법리를 무시한 이런 직무정지 결정은 이것은 위법이라는 거죠. 사실은 직권남용이죠. 지금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윤석열 때 문재인 대결로 비화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자리를 낮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낮춰버립니까? 큰 마음으로 헌법에 적힌 대로 취임 서약할 때 하는 대로 헌법에 적힌 대통령의 직무,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영토를 보존하고 평화통일에 노력하고 하는 이 모든 책임을 버리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김정은 집단의 인질 또는 부하로 만드는 데 집중해가지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비아냥을 외국 언론사로부터 들어온 이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윤석열 뒤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겨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